네, 시장을 이기는 전략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WM센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객장 분위기 어땠어요, PB님? 굉장히 하루 건너뛰고 굉장히 이게 장이 굉장히 올랐다가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여서 굉장히 좀 불만들도 많고 또 기쁠 때도 많고 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고객분들께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그냥 일단 눈 감고 우리 원래 가던 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 페이스 잊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락해도 올라도. 네네. 그 페이스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지 그 중심점은 결국 펀더멘털이나 이 시장이 내가 투자한 아이디어 그림이 흔들림이 없는가를 체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 변동성을 자아냈던 게 이 케빈 워시 인물도 있었지만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변동성 너무 컸잖아요. 지금 구글도 호실적 냈는데 시간에 걸려서 결국 지금도 1%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AI 흔들리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페이스 조절할 때 뭘 보세요? 사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 그 딥시크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아, 네.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 AI 투자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했었지만 결국 작년에 장을 보면 AI 관련주들은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발견됐다고 해서 소프트 업종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 업종도 AI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예 소프트웨어 자체의 어떤 해자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이 젠슨 황도 이제 시스코 대담에서 얘기를 할 만큼 결국 지금은 어떤 잡음과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그 다음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리포트가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투심도 약하고 좀 옥석가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오히려 우리 메모리 반도체나 뭐 하드웨어 쪽은 강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정말 떼놓고 봐도 되는 건지 메모리 반도체는 더 좋게 봐도 되는 그런 재료인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오픈클로나 뭐 이제 구글에서 나온 오픈지니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AI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도화된 성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성능들이 높게 나오려고 하게 되면 결국 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 처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디램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엔 뭐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소캠이라는 이 새로운 메모리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 요새 나오는 뭐 HBM 메모리, 뭐 최근에 HBF 이런 메모리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는 결국 디램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디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EPS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이 분위기에서 지금 내러티브를 흔들 만한 미국 악재는 아니다라는 건데, 객장에 전화 와서 지금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흔들리는데 PB님 팔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앞으로는 뭘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반도체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모두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 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9% 넘게 하락이 됐었는데, 근데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 미국에 있는 패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AI에 대한 고도화에 있어서 반도체를 누가 더 수급을 잘할 수 있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AI에 대한 인프라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활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저점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런 뭉칫돈들이 그럼 새롭게 신규 자금으로 유입되면 그때도 반도체를 이렇게 제안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으로 조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소부장으로. 지금은 사실 그 반도체 내에서도 굉장히 뭐 유리기판 쪽도 있고 뭔가 이 반도체 효율을 높여가는 쪽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기존에 지금 이 이익이 성장이 조금 기대될 수 있는 아무래도 뭐 기판주, PCB 기판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부장 아이디어 주셨거든요. 잠깐 시세 좀 볼게요. 지금 제주반도체가 외국계 창구 매수 1인데 2.6% 약세고요. 하나마이크론 2.3% 하락인데 외국인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8번째로 많이 사는 심텍도 마이너스 3%. ISC는 이번 주에 실적 나와서 오히려 비교적 다른 모습인가 봐요. 플러스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기판 쪽도 일단은 다 빠지는데 그 안에서 오늘 유망주를 꼽아주셨어요. 네. 바로 소개해 주시죠. 저는 결국 기판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심텍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HBM을 올려놔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 기판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지만 네. 결국 지금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에 투자를 해야만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PCB, BGA 기판, PCB 기판에 있어서도 가장 1위 기업인 심텍을 좀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뭐 18단 층에서 지금 40층까지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가장 잘하는 기업은 저는 심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영업이익이 한 186억 원 정도 이게 나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게 거의 1,000억 원 정도 지금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뭐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사나요? 57,200원에서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합니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일단은 저희 그 11월 달에 있는 고가가 한 66,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일단 고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미스가 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금 하락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지금 갭으로 뛰어 있는 부분을 계산했을 때는 한 53,0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말고 조금 천천히 보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는 매수를 해서 포트의 비중을 좀 높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기요. FCBGA 관련해서는 이쪽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PB님도 1월 초에 삼성전기를 주시기도 했고요. 다른 아이디어였지만 그 측면에서 본다면 FCBGA만 놓고 봤을 때 매력도는 두 기업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면 결국 당연히 삼성전기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PCB 기판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 액추에이터 부분들도 지금 이제 같이 결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옵티머스나 이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연초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크게 올라갔지만 아무래도 지금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지금 부품주로 봤을 때 액추에이터 기업에 대한 비중은 조금 이 밸류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향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성장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봇 밸류 체인으로 주가 키팩터를 보시고 FCBG에 관련한다면 심텍을 택하는 게 좋다. 이번 4분기 수익성 관련해서는 좀 잡음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53,000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직전 고점까지 보자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심텍 들어봤어요. AS로 가볼까요? 이번 주 고공행진한 우주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세트레가이를 저희 코너 처음 나오셔서 첫 종목으로 주셨었는데요. 이번 주 22만 4천원 돌파하고 나서 딱 지금 5일선을 이탈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360%라는 상승률을 만약 누적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그냥 기다려보고 다시 또 스페이스X를 좀 지켜봐야 돼요, 모멘텀을. 일단은 5일선이 좀 깨지면 이 비중을 확실히 좀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장을 쭉 봐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이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태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달 내에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5일선이 좀 빠졌을 때는 해당 차트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을 조금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줄여가자. 그렇습니다. 골든돔 이야기를 계속 네. 해주셨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이 키워드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통신 장비도 이번 주에 보니까 뭐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했어요. 대한광통신, RFHIC 다 수익권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지금은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통신 지금 자리에서도요? 주들은
왜냐하면 이 통신 인프라는 지금 AI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될수록 이 통신 인프라는 더 깔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김주혁 PB와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